고령화 사회에서 정치적, 경제적, 교육적 불평등 해소를 모두의 웰빙을 실현하기 위한 보건 등 국가 정책 서비스의 효율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제시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인구 고령화의 심화와 함께 부각되고 있는 불평등에 대해서 100일 필독 고전 도서의 통찰력을 통해 모두의 웰빙이라는 관점에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고령화 사회입니다. 2024년 기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1000만 명을 넘어 비율은 19.5%를 차지했습니다. 국제연합 유엔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비중이 20%를 넘을 때 초고령화 사회로 구분됩니다. 2026년에는 고령자 인구는 20.8%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2040년에는 33.9%, 2060년에는 44%에 이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와 같은 인구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것으로 유엔의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간 대한민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를 것으로 예측합니다. 대한민국의 고령화 속도가 빠른 것에는 단기간 출산율이 심각하게 줄었으며 평균 수명은 증가한 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고령화 사회는 한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적인 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하여 일할 사람이 부족하거나 고령화로 신체 건강과 업무 역량이 약화되며 생산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 연금, 의료비, 복지 등의 영역에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다음 세대의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감소하면서 일자리, 공적연금, 의료비 및 복지 지출 등을 둘러싼 세대 갈등이 불거지고 있고 세대 간 가치관 및 태도의 차이는 커지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노인 혐오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고령화 인구의 디지털 소외 계층으로 디지털 정보 격차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됨에 따른 지역 간 교육 불평등 또한 해결해야 할 숙제가 되었습니다. 청년 세대부터 중년, 노년 세대에 이르기까지 세대 간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 차이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못한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등 현재까지 오면서 많은 전쟁과 혁명과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2024년 11월 1일 기준 신문 1면 제목은 신문사별로 상이합니다. 조선일보는 900만 낀 세대가 불붙인 정년 연장, 한겨레는 윤 대통령, 김영선 해결하해 육성 나와 공천 개입 정황이라는 제목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로 세대별 정치 이데올로기 격차가 심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 간 갈등은 정치 과정을 통해 동원되고 증폭됩니다. 특정 세대에 편향된 세대 정치는 세대 간 불평등을 초래하며 이는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으로는 고령화 사회, 출산율 저조, 기금 소진 우려에 따른 국민연금을 꼽을 수 있습니다.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는 점차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향후 노후 소득 보장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고령화 사회와 함께 급증하는 연금 수급자로 연금 지급액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조와 기여자 감소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며 세대 간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으로는 디지털 취약 계층인 디지털 정보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한 사회적 소외입니다. 하이젠베르크의 양자역학의 가장 중요한 응용 중 하나는 반도체 기술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현대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든 전자기기는 많은 기술의 기초를 이룹니다. 2020년부터 지속되었던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분야에서 비대면 활동과 서비스가 증가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었습니다. 의료 디지털화가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고령 소비자의 디지털 정보 격차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2024년에 발표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디지털 정보 수준을 100으로 할 때 고령층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70.7%입니다. 4대 정보 취약 계층인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치와 비교했을 때 가장 낮습니다. 이는 곧 사회적 소외로 이어집니다. 현재까지도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적 불평등은 존재합니다. 교육 여건이나 교육 시설, 그리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같은 교육의 질적 수준 측면 등에서는 상당한 교육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은행 입시 경쟁 과열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려는 입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수도권의 인구가 모입니다. 또한 사교육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좌우됩니다. 통계청 자료에서 작년 고등학생의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를 살펴보면 월 소득 2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은 38만 원을 쓴 반면 월 소득 8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은 2.6배 많은 97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거주 지역의 차이도 큽니다. 서울의 1인당 사교육비는 104만 원으로 읍면 지역이 58만 원인 것에 비해 1.8배 많았습니다. 이런 차이가 상위권 대학 진학률 격차로 이어집니다. 2005년 중학교 1학년 때 비슷한 수학 성취도 점수를 보인 학생들이 소득 상위 20%에 속하는 경우 5년 뒤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하위 20%보다 5.4배 높게 나왔습니다. 2018년 전국 일반고 졸업생 중 서울 출신은 16%에 불과했지만 서울대 진학생 가운데선 32%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지역 간 교육 격차와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는 교육적 불평등으로 이어집니다.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고전은 우리에게 역사 해석에 대한 관점과 균형 잡힌 해석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 에드워드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역사는 사실을 중심으로 구성되지만 사실은 고립된 데이터가 아니라 역사적 관점에 따라 해석됩니다. 예를 들면 조선 말기에 일어난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대한 관점은 하나로 통일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명성황후에 대해 드라마나 뮤지컬로 만들어 명성황후를 조선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일본군의 희생양으로 평가합니다. 혹은 자신의 가문의 이익을 위해 청나라에 조선을 파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행한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역사는 과거의 사실들을 선택하고 그 의미를 찾아내는 작업이므로 역사가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역사적 사실의 해석이 항상 특정한 시각이나 관점의 영향을 받는다고 강조합니다. 칸은 객관성을 완전히 추구할 순 없지만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고 그에 따라 가능한 한 균형 잡힌 해석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역사는 단지 과거의 사실을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과거의 사실들은 오늘날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역사를 통해 우리는 인간 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단 국가로서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극심하고 과거사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은 끊이지 않는 이때 자신만의 가치관을 내세우며 다른 이를 폄하하기보다는 다른 이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가치관과 표현을 존중했을 때 정치적 불평등은 사라지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국민연금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재정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방법 중 하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연금을 받는 기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연금 지급 시작 시점을 늦추는 것은 국민연금의 형평성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며 이를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연금 재정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법은 빠르게 자금을 확충할 수 있지만 사회적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이고 유연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민 정책을 강화하여 미래의 기여자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한 대책입니다. 고령자 일자리 확대, 외국인 노동자 수급을 통한 기여자 확충도 중요한 방안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연금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고령자는 현대사회에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정보와 사회로의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보 격차, 사회적 고립, 경제적 불평등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고령자들에게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사용법 등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정부 차원의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나 청년층이 고령자에게 직접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1:1 맞춤형 튜터링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령자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령자 친화적인 디지털 기기를 개발합니다. 예를 들면 큰 화면, 큰 글씨,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갖춘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을 개발하거나 보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비의 혈액순환 원리에 따르면 혈액이 하나의 순환체계를 이뤄서 온몸을 순환합니다. 이를 통해 심혈관 관계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적 건강관리와 정기적인 건강 점검을 실시하고 고령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고령자들이 디지털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포용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들이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고립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적 불평등, 존 롤스의 기회평등으로 실현하다. 지역 간 교육 불평등에 대해서 우리는 존 롤스의 기회평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롤스는 사람들의 출발점이 경제적, 사회적 배경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공정하게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롤스는 기회의 평등을 단순한 기회의 평등과 공정한 기회의 평등으로 구분합니다. 단순한 기회의 평등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기회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정한 기회의 평등은 단순히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동일한 출발선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이는 사람들이 자기 노력과 능력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사회적 위치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동이 고급 교육을 받지 못하면 그들이 사회적 기회를 얻는 데 제약이 생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출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롤스의 정의론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차등 원칙입니다. 차등 원칙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지만 그 불평등이 최약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기회 평등이 보장된 상태에서 불가피한 사회적 불평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불평등은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회 평등과 차등 원칙에 따른 실질적인 예로는 대학교 입시 시험에 대한 기회 균등제가 있습니다. 차등 원칙에 따른 불평등 해소, 자유로운 시장 접근이 보장될 때 모두의 웰빙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불평등은 곳곳에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서 100일 고전을 통해 새로운 통찰력을 배워야 합니다. 에드워드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배울 수 있는 역사를 바라보는 가치관의 차이를 인식하고 끊임없이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형평성을 위해서 정부의 개입으로 연금 수급 연령을 낮추거나 연금 기여율을 높이거나 연금 기여자를 늘리는 방법 등 새로운 변화를 꾀해야 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모두의 웰빙을 위해서는 디지털 활용 능력은 필수입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자들에게 디지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더 나아가 혈액은 전신을 순환하기 때문에 심혈관계 건강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령자들이 적절하게 건강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예방적 건강 관리와 고령자 맞춤형 건강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존 롤스의 기회 평등을 통해 모두가 동일한 출발선에서 출발하여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차 다가오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선 더 깊은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모두의 웰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포용적이고 효율적인 국가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고령화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세대 간 갈등을 줄이며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